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난 다음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네. 자, 오늘은 제가 ESG와 관련된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소재이면서 또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왔던 그러한 기술이면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소재는 바이오차라는 소재예요. 이 바이오차는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바이오숯, 이 숯 아시죠? 이 나무 같은 걸 이제 막 불로 태워가지고 남은 재, 그게 숯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를 이 산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분해시켜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고체형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오매스가 뭐냐? 바이오매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이렇게 제 뉴스 브리핑에서 기업들 소개할 때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 분해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활용 공장 해서 바이오매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농업 부산물 있죠. 지푸라기, 쌀겨,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물들의 부산물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산에 가면 그 산에 이렇게 노란 낙엽들 있죠. 낙엽들이나 나무 껍질들 이런 게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농업의 부산물이나 이 임업의, 그러니까 살림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돼지똥, 소똥, 이러한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 다 이제 부산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바이오매스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이오매스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무산소의 높은 온도에서 이거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폐기된 공간 안에다가 바이오매스를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높이 온도를 쫙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높은 온도에서 온갖 분뇨들이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이오차예요. 그 바이오숯. 그러니까 이제 고체 형태의 까맣게 변한 그러한 상태의 이제 이거를 바이오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이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오랫동안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농부들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바이오차를 사용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인류의 지혜가 담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바이오차가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그러한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한 사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으로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바이오차만을 제조하고 생산해내는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차 시장은요, 2019년도에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연간 약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2020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약 2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그 성장성을 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빌 게이츠가 또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여기에 바이오차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으로 아주 유명한 쇼피파이라는 그 기업도
지금 이 바이오 차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일찌감치 그 관련된 그 기업들을 지금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프와 같은 기업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벌써 바이오차 관련된 기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지금 이제 이러한 그 바이오차에 대한 이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바이오차 관련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바이오차가 사실은 이제 농업 분야의 이제 스타트업에서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은 아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바이오차도 사실은 하나의 탄소 제거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대안입니다. 제가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을 따로 해가지고 그것을 땅 속에 저장시키는 기술을 소개한 적 있죠. 그게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명 CCUS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 영상 가운데 CCUS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수준에서는 지금 뭐 영미권이나 유럽 쪽에서 이미 이제 상용화 단계를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이제 성장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는 지금 DLENC 같은 경우가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탄소 포집 플랜트, 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이 저장을 시키는 그런 기술력이 뛰어나서 해외로 그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포집 시장이 크게 열렸고, 이 CCUS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버리는 그러한 방법은 돈이 많이 투자를 해야 하고 오랜 기간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이 바이오차는 똑같은 탄소 제거 방법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낮은 비용을 투자해서 높은 이산화탄소 제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 제거를 하는 방법 중에 이 열대우림, 뭐 아마존이나 또는 뭐 이쪽 그 동남아시아의 그 열대우림, 이러한 이제 숲을 이제 좀 더 크게 조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림 사업이라고 하죠. 그건 좀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 10년 정도 이상이 가야 숲이 우람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바이오차는요, 탄소 제거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바이오차를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쇼피파이와 스트라이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이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짝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차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스타트업은요, 퓨러어스, 카본 퓨처, 클라이밋 로보틱스, 카본 사이클 등이 있고요. 또 쇼피파이가 탄소 제거 프로젝트로 이제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핀란드 기업의 카보팩스, 그리고 호주 기업의 에코투,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핀란드의 카보팩스는요, 그 열 병합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열 병합 발전 시스템 또는 그런 발전소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가 열 병합 발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제 특히 이 정유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 열 병합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핀란드 역시 이 카보팩스라는 그러한 곳이 열 병합 발전 시스템을 이제 그런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이 대량의 바이오차를 생산을 해서 이것을 이제 뭐 원예용, 이제 이런 원예용 이제 재료로, 비료 재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인
이제 호주의 에코투라는 또 기업은요, 이 도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플랜테이션 그런 이제 뭐 대규모 옥수수밭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농작물의 부산물 또는 뭐 대규모 임업, 그러니까 임업을 조림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부산물. 그러니까 이 녹색 그 부산물들 또는 뭐 이런 식물들의 이런 쓰레기들, 뭐 폐기물들, 그리고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목재 폐기물들 있죠. 이런 것까지 싹 모아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바이오 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호주의 유명한 바이오 차 스타트업인 에코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미국, 또 뭐 호주, 또 핀란드, 또 독일도 있는데, 또 독일은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개의 바이오차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 탄소 제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탄소 감축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차를 활용해 가지고 이 중화가 된 이산화탄소는 대기에서 빠져나와서 100년 이상 저장이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이오 차는 이제 산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농가에서 사용되는 비료 대신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수질이나 토양의 상태를 그러니까 빠르게 중화시키는 산성화된 토양이나 수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이오차가 이제 다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바이오차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 좀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목재 부산물, 뭐 음식물 쓰레기, 뭐 가축 분뇨,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바이오매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바이오매스를 이제 폐쇄된 산소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폐쇄된 공간에다가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섭씨 300도에서 이 1000도까지 쫙 기온을 올린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이 무산소의 형태에서 이제 완벽하게 통제된 그런 환경에서 바이오차가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그러한 이제 공간 자체를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의 단점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것조차도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수에즈 에너지가요, 목재 제재소의 부산물을 새롭게 이 바이오차 생산 공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캐나다 회사인 그 에어렉스 에너지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에어렉스 에너지의 생산 방식을 앞으로 우드 필렛, 톱밥, 바이오차 등등 해서 재생 가능한 연료를 이용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도 이 탄소 제거 플랫폼이 새롭게 생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형 탄소 제거 거래 플랫폼인가? 아무튼 이게 생겼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이제 창업이 된 탄소 거래 플랫폼, 탄소 거래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 지금 나스닥에서도 이 탄소 제거 지수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제거 지수와 관련된 뭔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